제가 만성적인 자극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자,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마사지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유전적으로 피부가 타고나지 않았다고 좌절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원장님, 전 타고나게 피부가 안 좋나 봐요. 역시 피부는 타고나야죠. 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또 방송이나 인터넷에서 많은 의사분들이 피부는 타고나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전 피부과 전문의로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사실 피부가 타고난다 라는 말인데, 자, 물론 타고나는 점들이 분명 있기는 합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 피지, 기미 등은 유전성을 띠게 되고 이로 인해 피부가 안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각종 질환들도 유전성을 띠고 또 외모부터 일단 다들 엄마 아빠 닮으시잖아요. 하지만 피부를 안 좋게 보이는 요인들 중에 어떤 점들이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것인지를 알고 최대한 허튼 것에 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내가 이 유전적으로 취약한 부분을 알고 보완한다면 피부가 타고난다 라는 말로 좌절하지 않고 좋은 피부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피부에 어떤 것이 유전될 때 피부를 안 좋게 보이게 하고 또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의 유전성을 보이는 첫 번째 요인은 바로 피지입니다. 자, 그럼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을 때 생기는 현상을 알아볼까요? 자,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지가 많은 사람의 경우에는 첫 번째는 사춘기 때는 여드름으로 고생하게 되고, 두 번째는 여드름 자국이나 흉터로 남아서 고생하게 되고, 세 번째는 또 20, 30대가 넘으면 여드름 흉터가 있는 사람은 또 이를 가리기 위해서 메이크업을 두껍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또 모공을 막아서 다시 트러블을 유발하고, 또 네 번째는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와 비례해서 모공이 넓어지기 때문에 모공이 넓어서 또 고생하게 되고, 또 다섯 번째로는 30, 40대가 넘으면 피지가 많은 사람들은 이 피지로 인해서 이유도 모르게 피부결이 울퉁불퉁하게 됩니다. 또 이렇게 상아색으로 울퉁불퉁하게 또 튀어나오는 피지샘 증식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자, 즉 피지가 많으면 이 10대 때부터 쭉 연쇄적으로 계속 피부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유발이 되는데, 이 피지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면 안타깝지만 나이가 한 50, 60대 될 때까지 거의 기울기가 크게 감소하지가 않습니다. 자, 가끔 어르신들이 20대가 넘으니까 난 여드름 안 생겼어. 난 30대가 넘으니까 너무 건조해가고 땡겨가지고 피지가 엄청 줄어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자, 실제로 여드름의 원인 중에 다른 요인들이 감소되는 거고, 나이가 들수록 피부에 수분량, 워터가 감소하는 것이지 피지의 양은 생각보다 감소되지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피지는 유전성을 띠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여드름이 심한 자녀분들을 이렇게 모시고 왔을 때 저희 부모 둘 다 여드름이 어렸을 때 없었는데 우리 애는 너무 여드름이 심해요 하시는 분들의 얼굴을 딱 뵈면 여드름은 없었지만 현재 모공이 넓다거나, 제가 예전에도 언급했었던 이 중년의 여드름이라고 불리는 피지 발달이 많아 생기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피지샘 증식증이 보이거나, 아니면 피지로 인해 표면이 울퉁불퉁한다거나 하는 피지가 많은 사람들이 동반되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통 가지고 계십니다. 즉 여드름은 안 닮았더라도 피지의 양은 유전성을 띠게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피지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봐야 되겠죠? 자, 여드름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모공의 크기를 좌우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피지입니다. 이 피지를 결정하는 것이 첫 번째로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식습관, 온도, 습도, 성호르몬 등등 좌우하는 게 많지만, 일단 결론적으로는 이 피지를 계속 줄어드는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진료를 볼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내가 유전적으로 피지 발달이 많게 태어난 것을 빨리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이 피지가 이렇게 줄어있는 상태로 억눌러서 이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렸을 적부터 이 여드름 흉터나 자국이 있는 분들이 피부가 안 좋으면 인터넷에 계속 광고 나오는 저 화장품을 써야 해
라고 해서 막 피지가 많은 부위에 안 그래도 유분기가 많은데 계속 유분기 넘치는 화장품이나 막 피부 관리, 막 수분 관리, 막 보습 관리 등만 반복적으로 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 유전적으로 결정된 피지 분비량 자체가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지 말고 이 많은 피지 분비량을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이 피지를 감소시키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알려진 먹는 약은 이소트레티노인입니다. 자, 하지만 임신 예정이어서 약을 쓸 수가 없거나 아니면 홍조나 예민한 피부의 경우, 또 아토피가 있는 피부의 경우에는 피지를 먹는 약으로 줄일 경우에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먹는 약으로 피지를 줄이는 유일한 약인 이 이소트레티노인은 전신에 있는 피지를 다 줄이므로 이 피지가 과다해서 미용적으로 이 고민인 얼굴의 특정 이러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전신에 있는 피지가 다 감소하겠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드셔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막 눈도 뻑뻑하고 몸이 막 간지럽거나 아니면 뭐 입술이 막 심하게 갈라진다거나 심한 경우에는 막 습진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얼굴에 모공이 발달한, 가로치고 어떤 상태죠? 피지가 발달한 이 부분에 선별적으로 피지를 파괴하는 것인데 대표적으로 아그네스가 있습니다. 이 바늘 끝에 고주파가 달려 있어서 시술자가 어느 정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해주는지가 중요한데 이 피지 발달이 많은 부위에 선별적으로 그리고 집중적으로 해주게 되면 해당 부위의 피지를 많이 감소시킵니다. 세 번째는 피지를 줄일 때 주의사항입니다. 피지를 줄인다고 보습을 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게 피지, 즉 모공이 발달한 분들에게 모공을 최대한 막지 않고 보습을 해준다 인데 최대한 모공을 덜 막을 만한 물질들로 구성된 똘똘한 화장품을 잘 선택을 해서 개수가 여러 개가 아니라 이게 개수는 줄이되 여러 겹으로 덧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개수를 줄여서 발랐는데 건조하다면 그 빈도수를 높여서 잦은 간격으로 발라주는 것을 권장합니다. 피지가 유전적으로 많게 태어난 분들이 특히 피지가 많은 이 10대, 20대 초반에는 여러 종류보다 오히려 한 종류의 보습제를 잘 선택해서 건조하면 자주 발라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피부의 유전성을 보이는 두 번째 요인은 바로 기미입니다. 자, 기미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대칭적인 형태에 띄거든요. 양측 광대, 눈밑, 뺨, 이마, 입 주변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20, 30대 이후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임상적으로는 한 40대가 넘어서 생기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자, 다른 색소질환과 다르게 햇빛을 많이 쬐서, 즉 자외선만으로 이렇게 증가되었다고 할 수가 없고 다양한 요인들이 있거든요. 다양한 내인적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전 이걸 기미를 단순한 색소질환이 아니라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미의 원인이나 악화인자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전적 요인이 있겠죠. 일반적인 색소질환은 사실 거의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기미는 유전적인 영향이 크고 실제로 진료를 보다 보면 이러한 것들을 더 크게 느낍니다. 특정 인물이 20, 30대 이후인 특정 연령대에 주로는 뺨, 광대 같은 이 특정 부위를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저희 병원에 기미 치료로 오시는 분들은 선크림을 열심히 바르라는 말을 하면 발끈하십니다. 왜? 너무 잘 지키고 계시거든요. SPF 50으로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시면서 꼼꼼하게 이렇게 하고 양산으로 햇빛 차단도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근데 기미가 자꾸 심해져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니 기미는 단순히 자외선만이 아니라 만성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존재하고 현재에도 계속 연구 중입니다. 자, 그 밖에도 두 번째로는 임신이나 경구피임약, 호르몬 치료요법 등의 호르몬적인 요인, 세 번째로는 자외선적인 요인, 네 번째로는 내분비적인 요인, 다섯 번째로는 혈관적인 요인, 여섯 번째로는 만성적인 자극이 있는데 제가 만성적인 자극은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자,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얼굴에 마사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기미는 세포의 기능이 증가되어 있고 염증과 관련된 인자들이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만성적인 자극을 하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 기미 환자분들에게 찬소리처럼 하는 것이 바로 이 기미 부위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지 말라는 것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각종 염증 반응이 유발되면 기미가 악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장님 제가 마사지 기계로 얼굴을 마사지를 한 다음에 아니면
관리샵에서 피부 관리를 주기적으로 받은 다음에 피부과에서 레이저를 꽝 받은 다음에 없던 기미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사실 기미가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그냥 수면 아래에 있었던 기미가 이 물리적 자극, 이 자극 때문에 수면 위로 올라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기미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면 일단 너무 다양합니다. 유전적인 요인, 호르몬적인 요인, 자외선, 만성염증 등등 너무나 다양한 원인으로 일반 색소질환과 다른 만성질환이라고 설명드렸기 때문에 치료도 다양한 방법으로 총공격이 들어갑니다. 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 중에 기미 환자분들은 뭐 레이저나 아니면 피부 관리 치료 말고도 뭐 무슨 먹는 약, 뭐 바르는 약, 주사 등을 주입하기도 하는 등 여러 치료가 복합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레이저 치료는 저출력, 출력을 약하게 그리고 파장을 길게 해서 치료하는 레이저 토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먹는 약으로는 이 트라넥사믹 엑시드라고 하는 물질을 저용량으로 사용해 볼 수가 있고 또 비타민 C나 E 등도 기미 치료에 도움을 줍니다. 자, 세 번째로 바르는 약으로는 이 클리그만 포뮬라라고 해서 이 세 가지 물질이 섞여 있는 형태를 써볼 수도 있고 이 네 번째로 이 보습제, 이 보습이 중요한데 기미는 피부의 각질세포의 손상이나 이 기저막의 이 아래쪽에 기저막이라고 있거든요. 이 기저막의 손상 등 피부 이 막의 손상이 나타나므로 피부 장벽 보호를 위해 모이스처라이징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이 피부 장벽 강화를 위한 시술이 도움이 되는데 기미는 다른 색소 질환과 다르게 이 피부 장벽이 약해지는 이벤트가 있으면 기미가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값비싼 피부과 시술들도 이 피부 장벽이 너무 약한 이 기미 환자분들은 시술 후에 일시적으로 기미가 자극을 받아서 이렇게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기미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는 이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기 위한 파장대를 이용한 레이저 치료나 또는 PDRN 같은 연어주사, 뭐 리쥬란 힐러, 그리고 히알루론산 등이 들어간 이 물광주사 를 해주는 것도 이 기미 치료에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로는 혈관 치료가 있는데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기미 환자분들에게서 혈관이 증가되어 있고 VEGF, 즉 혈관 내피세포 성장인자가 증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혈관 치료가 기미 치료의 전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선크림을 열심히 발라야죠. 이게 정말 중요한데 최소 SPF 50 이상을 추천드리고 3시간 간격으로 덧바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이건 기미뿐 아니라 모든 색소 질환의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자, 지금까지 피부가 안 좋다고 느끼게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더셀 피부과 대표원장, 더셀랩 화장품 대표 심현철이었습니다. 끝!